자, 발성배전 기술산의 제3권에 있는 파트 중에서 발전광입니다. 발전광 보시다시피 이 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전체를 보는 눈은 길어야 되거든, 그죠? 각 셀을 보는 그런 능력은 기록의 능력이고, 전체를 보는 능력, 그 맵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숲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술사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맵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전체를 보는 눈은 반드시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어느 파트의 어느 섹션에 어느 서브 섹션에 해당되는가를 알아야만 어떤 그 맥점을 잡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이해의 흐름에 물결처럼 흘러갈 수 있는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자기화해야 되는 것이 학교의 일단 첫째의 어떤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발전광 봅시다. 발전광 이거 볼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분산은 전원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수력 발전은 아주 고전적인 학문이에요, 그죠? 고전적 학문 여러 가지 기본적인 뭐 서적이라든지 관련된 것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받고 있고 또 요즘 최근에서는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즉 햇빛이라든지 풍력을 통한 그런 여러 발전의 분산 전원의 형태까지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적 형태의 발전 전원에서는 이와 같이 수력, 화력, 원자력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발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성적인 화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그 다음에 심지어 원자력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아주 학문의 뭡니까 깊은 수준까지의 도달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얇게 알아야 되니까 까지 알아야 되는 아주 재미있는 분야가 바로 발전광입니다. 또한 발전광을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요즘 시세에 감리라든지 설계에 조금 이렇게 자기 몫을 사업상에는 좀 그렇고 챙길 수 있는 분야의 소방 쪽에 나오거든요. 소방기술사의 어떤 근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캐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제 아는 분, 제가 가르치는 제 문화생 그런 분들이 소방기술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 되겠습니다. 자, 수력 발전을 넘어갑시다. 수력 발전과 같이 장이 이제 서브 섹션이죠, 그죠? 수력 발전은 그건 기본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수차의 특성, 그다음에 조속기에 대한 속도 조정률과 속도 변동률에 설명을 하고 양수 발전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학문입니다. 더 이상 진도가 발전적인 것이 잘 안 놉니다. 아주 놓았던 것이 또 놓고 매년 있다 놓고 또 놓고 이제 그걸 내죠, 그죠? 또한 이걸 수력 발전을 왜 안 놓은 것에서 많이 빈도가 접근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전력 계통하고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전력 계통, 속도 조정은 다 전력 계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에도 발전기 운전 이런 것도 전력 계통과 관련이 있고 분산 엔진도 전력 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상근이 다른 책에서 보면은 발전광이 있고 성전광이 있고 변전광이 배전광이 있고 전력계통광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발성배전 기술사의 가장 첫째의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력계통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발전에서 보면은 요 부분 옛날에는 배전 분야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원하고 관련되니까 발전기가 또 기계적 발전기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햇빛 통하는 태양광도 많기 때문에 발전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발전이 이게 가장 이게 제가 발성병기사를
2008년도부터 강의를 하고 그 이전부터 학원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모든 발성변 기술 자료는 저한테 다 있다고 해도 이게 되겠죠, 그죠? 제가 책을 이제 무려 이제 30 몇 권을 내었으니까 예, 발성변 기술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죠? 해보면 문제가 쫙 나와 있어요. 딱 머릿속에 다 이렇게 넣어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을 좀 중요하게 해야 어떤 사람은 개통관을 중요하다, 성종이 중요하다. 제가 무엇보다도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다. 자, 이상으로 이제 수력 발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력 발전은 봅시다. 수력 발전은 처음에 장에서 서구 섹션에서 기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 가지 수력 발전, 일일 보아 변동에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운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낙차에 어떤 손실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산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력학 법칙에서 맨날 보는 거죠. 베르노이, 토리첼리 정리,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발성기술하고 소망을 본다. 이제 다른 기계 쪽의 일도 하게 됩니다. 기술사는 꼭 하나만 일만 하는 법은 없으니까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출관 이런 거 아주 이제 이 전통적으로 발성기술 관련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토리첼리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수학관이 이렇게 분출 속도에 대한 거죠. 유사한 문제가 비슷하죠. 키워드는 뭐냐? 베르노이의 정리에 대한 응용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숫자가 여러 가지 비속도와 관련된 특성이란 데, 그 다음에 펠톤에 관련된 이렇게 숫자의 특성, 그 다음에 무수 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합수죠. 압력을 뭡니까? 서지가 쿵 하고 이게 서징이 오거든요. 물이 그죠 왔다 갔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픽 스피드하고 비속도, 안일비자 아니고 레이시오, 근데 비속도다 이야기죠. 그죠? 그에 대한 숫자별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한계값하고 어떤 그 숫자의 특징을, 각 비속도별 특징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기하적 상사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비속도에 대한 상사. 이게 크게 만들면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1m, 1kW 이렇게 와트에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형상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한 기하적 상사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다 소방하고 다 관련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속도에 대한 이야기 또 넣어줘. 그죠? 비속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어떤 숫자의 비속도의 한계값이 어떠냐, 이런 식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유 속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주변 속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선정할 때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14번은 수차에서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에서 조금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물이 끓을 때에 볼볼 끓죠, 그죠? 물이 뻘뻘뻘 끓여, 그죠? 그 다음에 그 잠수함에서 뽀로록 핵 잠수함에 간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과학은 따지고 보면 전쟁 무기에서 발달된 거니까. 요즘 핵 잠수함 쪼르륵,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 어차피 가질 거예요, 그죠? 쪼르륵 가자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소리를 이제 쏘나 특징을 얻고 자는 것에서 프로펠러 돌아갈 때에 공기 빨빨빨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형태다 하는 것을 안다는 물에서의 공동 형상이고, 끓을 때의 공동의 비등 형상, 이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죠. 그죠? 캐비테이션 계속 캐비테이션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 합출관, 그럼 캐비테이션, 그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17번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캐비테이션 통하고죠. 이런 비속도 통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축형, 이제 숫자 발전기는 입축형이 이제 이 종축이 이제 이렇게 쉬웠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양을 조정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파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이야기죠. 그죠? 파워라는 것은 뭐냐? 파워라는 것은 주파수 F 프리퀀시, 그죠? 프리퀀시 관계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양을 조정한다 하는 것이 속도 조정률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한 조속기, 일단 기계식 전기식.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주파수가 낮을 때 이렇게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죠. 그죠?
그럼 속도 조정률하고 속도 변경, 어떤, 비교적 설명, 막, 그게 21번, 22번이 끝나이죠. 그 다음에 23번은, 요거는 이제, 요새 최근에 어떤 이제, 문제들이 많죠. 그죠? 펌핑 업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밑에서 쭉 뽑아 올려갖고 위로 갔다, 상부지지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펌핑 업 파워 스테이션 하는 거죠. 양수 발전이죠.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가장 많이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뭐냐라고 흔히 뭐 ESS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아닌데. 아니죠, 그죠?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양수 발전이에요, 그죠? 양수. 베이스 로드가 있으면은, 대형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전기를 발생하면, 전기의 해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생성과 동시에 소비가 있다니. 그러면 생산하는데 소비 없으면 어찌된다? 그냥 날아가 버려. 돈이 날아간다. 골치 아프죠. 그러면 화력 발전에 연료비가 엄청 늘어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야. 그럼 완전 재산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골치 아프다. 이제 전기요금 올리는데 정치권에서 못 올려하고 뭐 그렇죠. 그죠? 어쨌든 간에 에너지 저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다? 하는 것이 양수 발전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물을 이용해가지고 주파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고 다 그런 이야기죠. 23번, 24번. 그죠? 그 다음에 효율이 어떻게 되냐, 최적 양수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운전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이렇게 조정기부터 해갖고 양수 발전에 대한 효율까지, 그죠? 고해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27번에서는 가변속, 그죠? 가변속. 어떤 보아 상황에 따라서, 변속을 해갖고, 속도를 변속을 해갖고 조정할 수 있는, 가변속,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는데, 그죠? 일본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그런 방식에 대한 전력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가변속에 대한, 그죠? 최신 기술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구식적인 고전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수력도 가변속까지 있고, 그 제어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전력 전달에 가는 최신식 기술이 들어가죠, 그죠? 자, 봅시다. 내용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일일 부하 변동에서 이렇게 기저, 베이스 로드, 그 다음 미들, 첨도, 발전소의 운영 조건을 한번 해보자. 각각에 대한 요구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일일 부하 변동 발전소는 특징은 것은 제일 이게 위 부분에, 요 부분이죠. 위 부분에 첨도 부하다. 그죠? 2하고 2- 요 부분에서는 뭐다? 하는 것이 중간 부하다. 그 중간 부하는 건 석유라든지 LNG 복합이라든지 뭐 열효율 38% 미만의 석탄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저변에 깔린 것이 뭐다? 이게 당연히 뭐다? 대형 화력이죠. 대형 화력. 뭐 100만짜리라든지, 그 다음에 50만짜리, 보통 기준은 50만 맞죠. 원자력 같으면 1400. 메가와트, 거든요.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1000메가와트죠. 요즘은 이제 1400이 됐죠. 그 같은 것이 베이스 로드를 담당하는 거다. 원자력과 대용량 수립과 자력적 수립 있죠. 요 그림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하대별 적정 설비 비중은 전원 개발, 중요한 총 설비 용량이 설비 비중은 나라별로 특성이 다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안 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하가 또 다르겠죠. 또 예를 들어서 저개발 국가에서는 농업용이 앞서겠다. 그러면 또 부하 특성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기술 변수를 여러 가지 기저가 한 5년 50에서 60%고 중간에서 한 30%, 첨도가 20에서 그 정도 기준을 하고 있다니. 이건 이제 수시로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제11자 전원 개발 계획이죠.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저부하에서 요구 조건은 24시간 움직인다죠. 큰 놈이겠죠. 큰 놈을 갑자기 멈춘다. 안 되죠. 그죠? 화력발전소 큰 놈이다. 엄청 큰 놈, 그죠? 100만짜리든지, 원자력에 신울지를 발생 멈춘다. 원자력 발전 다 멈출 수 없다니. 계속해서 뛰어야 돼. 뛰어요. 그죠? 계속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기저 쪽으로 담당을 한다. 그래서 기저 쪽을 담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돈이 쌓여야 된다. 항상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24시간, 그죠? 그러니까 70%다 이용률이다. 연료비가 적다. 그래 돈이란 말 돈. 대용량 원자력이라든지 고정비가 다수는 없더라도 고정비가 다수는 없더라는 것은 뭐다?
건설하는 비용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연료비가 전류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력을 써야 돼. 원자력 없다고 환경단체들 뭐 반대한다.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소문제 고장이 적어야 되고 전부하에서 열 효율이 그죠? 당연히 높아야 되고 건설비가 높아도 운전 시에 발생한 동산 경비가 적어야 되네. 그래서 아주 뭐자 6개잖아요. 6개. 이게 10점짜리가 딱 좋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 그 일반 책에서 보면 쭉 늘 쓴 걸 갖다 번호를 했냐면은 출제하기가 좋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은 키다 말이다. 출제하기가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 키다 얘기죠. 그렇게 6개 딱. 적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한 줄에 거식이 뭐다? 한 페이지가 10점짜리가 22줄이에요. 적네. 적으면 더 보태자. 보태기 뭐다? 요게 12개. 그러면 8개 하고 딱 20개 돼요. 그러면 10점짜리.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재부하 담당 발전소 요구 조건과 그 다음에 중간부하 담당 발전소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다? 이거 따다닥 6개. 이거 따다다닥 12개. 하나 쓰면 점수를 이렇게 1점, 1점 이렇게 매길 것이란 것이 그 예측이 할 거다. 이야기죠. 그죠? 무슨 이야기죠? 점수 굉장히 짜게 줄 수 있어요. 자, 그것까지만 아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중간에 담당한다. 그래서, 일부 곡선에서 일일 정지 기도, 기능이 있고, 기타, 나머지 사항 거죠. 쭉 읽으면 별로 어려운 거 있어. 여기서 뭐냐? FC 운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런 게 있다. 오토매틱 브레이크지 컨트롤.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자동 주파수 조정이다. 그냥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간, 이런 거, 연평균, 이렇게, 시간, 데이터 같은 이런 거죠. 수치 같은 잘 좀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첨도부하 발전소 요구 조건을 해가지고 10점짜리 나온다. 라고 하나 포인트를 줬어요. 그죠? 어떻게 출제한다는까지 포인트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첨도부하, 이제 LNG 발전소 한다니 그런 이야기죠. 그죠? 첨도부하에서 그 첨도부하기 10점이 좀 그렇죠. 그죠? 단독 10점 예상하는데 그러면 출제자 입장을 봅시다. 저는 이 책을 쓸 때에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게 강의를 해왔어요. 2000년도부터 하고 지금까지 2024년까지 해왔으니까 전체 문제 명령을 다 찍고 있어요. 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료가 일반 거하고 다릅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정문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문제 보면 이게 누가 어떤 분야의 출제자가 냈다 하는 거 어떤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출제 예상됐기는 걸 딱 찍어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이런 것도 딱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단독 10분. 이게 나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낼 것인가? 앞에 냈던 중간부와 요 합치 가지고 10점짜리 낸다. 그래. 그럼 쭉 읽어보면 별거 없다. 그죠?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고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이제 정확히 설명 끝났습니다. 자, 수력발전소의 운영방법에 따른 분류를 해봐요. 아주 이제 고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B급 정도 되니까 한번 넣었거죠. 하천 유랑 어쩌고 유입식 발전소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별 어려운 건 없어요. 조정식이 있다. 저수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력발전, 타이들 파워 제너레이터.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많이 쓰죠. 시화호에 가지고, 시화호에서, 상당히 그죠. 254메가와트 우리나라에 이거, 세계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발전소가,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종류로 봐서는 이 자체가 10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창조식 있고, 낙조식 있고, 단류식에서, 자, 이런 분들 이런 거 할 때, 단류식에서, 어떻게 된다? 요같이 창조식이 있고 어떻게 된다? 낙조식이 있다. 그다음 복류식이 있다.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놔야 되죠. 막 첨자에 가서는 막 헷갈려. 이게 지기지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 서 자꾸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죠. 그림을 통해 그림을. 네? 그래서 창조식, 밀물, 때 밀무시, 수물 흐르고 낙조, 그죠? 썰물시 때 발전한다. 창조식이고. 숨을 닫고, 밀물시에 이제 물이 쫙 밀리면 숨을 열자는 조지를, 그죠? 육지에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의 조지를,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썰물시에,
수위차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이다. 복류식은 왔다 갔다 그죠? 밀물과 쓸모 양쪽 방향을 그런 발전식이다 그냥이죠. 우리가 시호에 254메가와트가 있더라. 그럼 양수식 우리나라도 많이 쓰죠, 그죠? 자, 양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시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집중자는 바로 나오니까 뒤에 양수식하고 관련됩니다. 분수시의 잉여에게 진리하고 심리학 진리학을 심리학에서는 전기를 안 쓰니까 그걸 갖다가 뭡니까 발전소가 소비 시설이 돼가지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을 뿜어올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수지나 조성지에 양수 후에 물을 담아놨다. 양수란 것은 밑에서 있는 물을 위로 올렸다 그 얘기. 에너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아서 하루에 번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대형수에서 피크 시프트 주파수 조정 중에도 이용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가 뭐 조정식 있고 주정식 있고 펌프가 이제 양수 물을 뿜어올려면 그러니까 양수 펌프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와 같은 9.8 QH의 나누기 2타예요, 그죠? 효율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발전 효율은 이 자체가 이제 10점짜리, 20점짜리를 많이 나왔습니다만 WP 양수하는 전력을 한 것은 양수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 이거. 그다음 양수 전력이란 건 BP란 것은 펌프의 효율과 모터의 효율을 분모로 두 가지고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9.8 QPHP 요 같은 전력량이에요. 그죠? 또 이제 조종기에서 그죠? 저수를 하잖아요. 그 저수는 3,600 곱해야 되죠. QP는 양수량이다. 보륨 이 V가 이제 조심하세요. 이게 V를 표현할 때에 보륨인지 부피인지 밸런스든지 멀든지 이걸 잘 봐야 돼. 그죠? 이거 그죠? 여러분 이제 기호를 할 때 기호 설명을 할 때에 어떤 공학의 해석에서 기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죠? 뭐 이타 P, 이타 뭐 M, 벌, L, V, C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그죠? 어떤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 필요 없어요. 영어가 정확하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간 그죠? 그런 것은 잘 좀 알아놔야 된다. P랑 펌피다 그냥이죠, 그죠? 그럼 한국의 운전 중에는 저수지 용량이다 최대 5내 6시간이다. 그래서 양수되는 전력량은 이 같은 WP라는 것은 이 PP에다 TP니까 쭉 해보면 이 같은 공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7판의 그림 설명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봅시다. 뒤에 있네 그림이. 자, 순양수식의 경우는 순양수식이 양수량 QP에서 수지발전소의 유량 QG가 되겠죠. 그러니까 펌프 올린 물량하고 수량, 유량, 그죠? 하고 이게 발전해서 제너레이트 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발전량의 WG라는 것은 요 3600에다가 9.8 VHG의 이타 T 이타 G의 킬로와트 아워가 아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수의 총합 효율은 물을 일반적인 효율은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런데 양수 발전은 물을 뭡니까? 이게 자, 이것부터 보죠, 그죠? 모터를 통해서 하우 저수의 물을 펌핑을 하더라. 그래서 조정지에 상부 저수지, 이게 상부 저수지예요. 이거는 하부 저수지다. 그럼 이와 같이 물이 이게 충만해가지고 심야 경마시 때 올리잖아요. 물 올려갖고 필요할 때에 물을 발전시키잖아요, 그죠? 터빈, 숫자 터빈을 통해 갖고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효율은 수력 발전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양수시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그런 특성을 다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은 그 설명됐죠. 그죠? 자, 순양성식의 경우에 양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꺾었고 주요 공식으로서는 또 종합 효율은 양수 전력량에 양수를 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에 대하여 발전 전력 WG다 내죠. 그래서 양수 전력량 이게 발전 전력량은 3,600 9,800 볼륨 HG에 그러니까 유효 낙차죠, 그죠? 이타 T의 이타 G를 뭐다 펌핑하기 위해서 양수한 전력량 3,600 이타 P 이타 M에다가 모터를 통해 하니까 9,800 HP가 되죠. 그러면 요 같은 공식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또한 공식을 더 간략하면 MPTG, M, P, T, G 모터가 돌아가야 펌핑 해가지고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에서 터빈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게 MPTG. MPTG인데 있는데 효율 다 각각에 대한 효율 곱하죠, 그죠? 곱한 것에다가 어떤 낙차의 차이 있으니까 올리기 위해서 유효 낙차 이겠죠. AGL에다가 손실 낙차 더한 거에다가 또 순수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유효 낙차 HGL에서 마이너스 요번에 그죠? 손실 낙차 HLG를 이렇게 곱한 거다. 요 공식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감점의 요인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앞에 한 거죠. 이타란 것은 뭐 결론적으로 이타 M에다가 MPT니까 MP 뭐 TG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써놓고 말아. 종합 효율.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호에 대한 뭐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안 하면은 점수가 감점입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 기사시험이 아니거든. 기사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기호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감점입니다. 이상입니다.